안녕하십니까. 공인중개사 법령 및 실무를 강의하는 신정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공인중개사 협회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인중개사 협회는 최근 시험에 보면은 28회 시험에서는 세 문제씩이나 출제가 되고, 그 다음에 29회 시험에서는 한 문제도 안 나옵니다. 30회 시험에서는 다시 두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이렇게 출제가 됐으면은 이번 31회 시험에서는 조금 이제 겸손하게 접근해야 되니까 두 문제 내지 세 문제가 출제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접근을 하셔야 되는데, 이 공인중개사 협회는 내용 자체가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전반적으로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먼저 협회의 성격은, 공인중개사 협회는 비영리 사단법인에 해당이 됩니다. 비영리 사단법인에 해당이 되는데, 이 비영리 사단법인은 쉽게 접근하시면은 개업공인사들의 친목단체가 되는 겁니다. 즉, 사회생활 하시면서 친하신 분들끼리 친목 모임을 만드시게 되는데, 이 친목 모임이 법인격을 취득하게 되면은 비영리 사단법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공인중개사 협회는 개업공인사들의 친목단체에 해당이 된다. 협회의 설립 절차는, 이 개업공인사는 공인중개사 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립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면 틀린 거죠. 공인중개사 협회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정관을 작성하게 되는데, 정관을 작성하기 위해서 회원 300인 이상의 발기인들이 모여서 정관을 작성하게 됩니다. 이 정관을 작성했으면 이 정관을 확정해야 되니까 창립총회가 개최가 되는데, 창립총회는 전국에서 600명 이상의 개업공인사가 참석해야 되고, 이 사람들은 서울특별시에서는 100명 이상, 각 시도에서는 각각 20명 이상씩 돼야 됩니다. 전국에서는 600명 이상의 개업공인사가 참석해야 되고, 이 사람들은 서울특별시에서는 100인 이상, 각 시도에서는 각각 20인 이상씩 돼야 되는데, 저기 앞쪽에서 보면은 규정 자체가 이거와 비슷하면서 차이점이 있는 경우가 있죠. 어디서 나옵니까?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요건 첫 번째가 되겠죠.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는 전국에서 500명 이상의 개업공인사가 이용 및 가입 신청을 해야 되고, 이 사람들은 전국 2개 이상의 시도에서 각각 30명 이상씩 돼야 됩니다. 규정 자체가 비슷하니까는 혼동할 수 있겠죠. 잘 구별해서 알아두시는데, 최근 시험에서 보면은 요 600명, 100명, 20명 요거 세 개를 가로를 쳐놓고 가로 안에 알맞은 숫자로 옳게 연결한 것은, 이렇게 해서 이제 두 번씩이나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런 다음에 창립총회에서 과반수 찬성으로 정관을 승인하게 되고, 국토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서 최종적으로 설립 등기를 함으로써 공인중개사 협회가 설립이 되는 겁니다. 공인중개사 협회의 조직은, 회원은 개업공인사만 회원이 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공인중개사 협회니까 공인중개사들의 모임인 것 같죠. 그런데 내용을 보면은 공인중개사들의 모임이 아니라 개업공인사 사장님들의 모임입니다. 그리고 공인중개사는 회원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이제 오직 개업공인사만 회원이 될 수 있고, 협회의 조직은, 협회의 주된 사무소는 아무데나 둬도 됩니다. 옛날에는 공인중개사 협회의 주된 사무소 서울특별시에 두도록 규정이 돼 있었는데, 이 규정은 폐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 주된 사무소는 아무데나 둬도 되니까 아름다운 청주에 둬도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특광도에는 지부를 설치할 수 있고, 시군구에는 지회를 설치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하게 됩니다. 공인중개사 협회의 업무는 본래의 업무와 위탁을 받은 수탁 업무가 있게 되는데, 이 본래의 업무 중에서는 공제사업이 있게 됩니다. 요즘에 이 공제사업 쪽에서 문제가 나오는 게 요즘 문제들의 유행이니까 잘 정리해서 알아두시는데, 공인중개사 협회에서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목적은 비영리 사업으로서 회원 간의 상호 부조를 목적으로 하게 됩니다. 공인중개사 협회에서 공제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제규정을 제정해서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공제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역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공제규정에는 공제계약의 내용, 회계기준, 책임준비금의 적립비율을 기재하게 되는데, 책임준비금의 적립비율은 공제사고 발생률 및 공제금 지급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하되,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정한다라고 규정을 하게 됩니다.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 예전에 보면은 이게 협회 총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틀린 지문이 나온 적도 있었습니다. 회계관리, 협회는 공제사업을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별도의 회계로 관리하며,
책임진 비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는 국토부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협회는 공제사업의 운영 실정을 공시해야 되는데, 협회는 공제사업 운영 실정을 매 회계연도 종료 3월 이내에 일간신문 또는 협회부에 공시하고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라고 규정을 하게 되는데, 여기 3월이 30회 시험에서는 6월로 바꿔서 틀린 지문이 만들어지게 되고, 이게 이제 정답이 되게끔 문제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공제 사업에는 운영위원회가 있게 되는데, 공제사업 운영위원회는 공인중개사협회에 공제사업 운영위원회를 둔다 해갖고 반드시 둬야 되는 필수기관에 해당이 됩니다. 운영위원회의 구성은 1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을 하게 되는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지들끼리 뽑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장도 뽑고 부위원장도 뽑고 호선이 되고, 그 다음에 공제사업 운영위원회 위원회 임기는 공무원과 협회회장, 공무원하고 협회회장, 협회회장은 이게 당연직입니다. 제외하고 2년이고 1회에 하나여 연임할 수 있다. 1회에 하나여만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회 임기는 전임제 임기에 남은 기간으로 한다. 이렇게 이제 규정을 하게 되고, 위원회 제척, 기피, 회피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저기 앞쪽에서 보면은 공제사업 운영위원회하고 비슷하면서 차이점이 있는 게 뭡니까? 공인중개사 시험에 정책심의위원회가 되는 거죠. 이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요거하고 이제 그 차이점이 있게 되는데, 이 차이점이 있는 이런 부분들을 잘 구별해서 알아두시는데, 이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는 국토교통부에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해갖고 임의기관인데, 공제사업 운영위원회는 반드시 둬야 되는 필수기관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된다 해갖고 이제 당연직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호선, 지들끼리 뽑는 겁니다. 또한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는 부위원장이 없죠. 그런데 이 공제사업 운영위원회는 부위원장이 있게 되고 호선에 의해서 뽑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30회 시험에서 보면은 요거 두 개를 바꿔갖고 틀린 지문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에서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X가 되는 거죠.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부위원장이 없고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부위원장도 있게 됩니다. 위원회 임기에서는 차이점이 생기는 게, 여기서는 1회 하나에서만 연임할 수 있는데,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여기서는 이 연임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연임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면 얼마든지 연임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위원회 제척, 기피, 회피.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위원회 이 제척, 기피, 회피 여기에 대한 규정이 있는데, 공제사업에서는 공제사업 운영위원회는 이러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공부를 하다 보면은 배우긴 배웠는데 이게 소속이 어딘지, 그러니까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에서 배웠는지 공제사업 운영위원회에서 배웠는지 이게 혼동이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차이점이 있는 이런 부분들을 잘 구별해서 알아두셔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제사업에 대한 조사 또는 검사, 금융감독원의 원장은 국토부 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제사업에 대해서 조사 또는 검사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하게 되고, 협회의 지도감독에서는 이 협회의 지도감독권자 오직 국토교통부 장관이 된다. 그래서 이 국토교통부 장관 요거를 잘 알아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협회의 보고임으로써 총회의 의결 내용을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를 해야 됩니다. 이 지문이 실제 시험에서 상당히 자주 출제가 되는 지문이 되는데, 중요해서 자주 출제가 된다기보다는 시험에 내기 알맞은 지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는 것이고, 바뀔 때는 요 지체 없이 요게 바뀌어서 틀린 지문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협회의 신고임으로써 지부를 설치했을 때는 시도의사에게 신고하고, 지회를 설치했을 때는 등록관청에 신고를 합니다. 신고하지만 지부나 지회에 대한 지도감독권자는 누구다? 오직 국토교통부 장관이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문제가 나올 때, 공인중개사협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시도에 지부를 설치할 수 있고, 지부는
시도이사가 지도 감독한다. 이렇게 하면 X가 되는 거죠. 협회에 대한 지도 감독권자, 지부지회에 대한 지도 감독권자는 오직 국토교통부 장관이 된다. 그래서 이 국토교통부 장관을 잘 알아두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공영예술협회에서는 이런 내용을 알아두시면 되는데 내용 자체가 어려운 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쭉 읽어보시면 되고 그러면 이제 문제가 어떻게 나올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영회사 법령상 공영예술협회에 관한 기술 중 타당하지 않은 것은 틀린 거를 찾아라는 문제입니다. 협회는 총회의 의결 내용을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동그라미 지체 없이가 맞는 거죠. 협회가 지회를 설치한 때에는 지회 시도이사에게 신고해야 한다. X가 되겠죠. 지회를 설치했을 때는 시도이사가 아니라 누굽니까? 등록관청에 신고를 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공영예술협회는 주된 사무소는 아무데나 둬도 되고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이 시도에는 지부를 설치할 수 있고 시군구에는 지회를 설치할 수 있다. 그래서 공영예술협회가 지부를 설치했을 때는 시도이사에게 신고하고 지회를 설치했을 때는 등록관청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지회 하니까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이렇게 해야 되니까 X가 됩니다. 그 다음에 개업공회사는 협회에 가입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그래서 개업공회사가 협회에 가입할 것인지 여부는 임의사항입니다. 협회의 창립총회에는 이 600인 이상의 개업공회사가 참석해야 한다. 동그라미 이 600명 이상의 개업공회사들은 서울특별시에서는 100인 이상, 각 시도에서는 각각 몇 명, 20인 이상씩 되어야 됩니다. 협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3월이 맞는 거죠. 매년도의 공제사업 운영 실적을 일간신문 또는 협회부를 통하여 공제계약자에게 공시해야 한다. 동그라미. 그래서 이제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됩니다. 그 다음에 문제 2. 공영회사 법령상 협회의 공제사업에 관한 기술 중 타당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옳은 것을 고르라는 얘기입니다. 협회가 공제사업의 책임준비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동그라미. 공영회사 법령에 보면은 국토교통부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게 총 4개가 나오죠. 4개가 나오는데 이 중에서 2개가 공영회사 협회에서 있게 됩니다. 공영회사 협회가 공제규정을 작성한 경우 및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공영회사 협회가 책임준비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2개는 저기 앞쪽에 거래정보 사업자가 운영규정을 작성한 경우 및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그 다음에 저기 이제 뒤에서 이 보칙에서 나오는 내용이 있게 되죠. 그 부동산거래소 교란행위를 그 위탁받은 한국감정원은 운영규정을 작성해서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공영회사 법령에 국토교통부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게 요거 이제 4개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공제사업 운영위원회 위원회 수는 19명 이내로 하며 위원장은 공영회사협회 회장이 된다? 공영회사협회 회장이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호선, 지들끼리 뽑는다고 했죠. 협회는 공제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업무 집행을 감독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둘 수 있다? X. 둔다 해갖고 반드시 둬야 되는 필수기관에 해당이 됩니다. 운영위원회 위원회 임기는 2년이며 1회에 하나여 연임할 수 있다. 1회에 하나여 연임할 수 있다. 동그라미. 그래서 기억 리을 이렇게 됩니다. 기억 리을이니까 1번이 정답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 공제 사업에 대해서 이 시험에 상당히 자주 출제가 되니까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공영회사협회는 이 내용이 어려운 건 아니니까 이 대신에 이렇게 이제 세부적인 이런 사항들을 잘 구분해서 알아두셔야 됩니다. 감사합니다.